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최신 뉴스와 흐름을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암호화폐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와 그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암호화폐는 채굴 과정에서 많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이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라는 심각한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암호화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환경 이슈와 암호화폐 관계를 주제로 서강대학교 윤석빈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제가 약간 다리가 불편하긴 한데 또 다니면서 요즘 워낙 또 말씀하셨지만 환경 문제 또 관련된 여러 가지 IT 이슈들이 많아서 그것도 연결과 융합하는 관점에서 제가 부족하나마 트러스트 커넥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환경 이슈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 이슈와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대안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우선 암호화폐 채굴 방식과 그로 인한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요. 채굴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종의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서 거기서 이제 나 다 맞췄어. 마치 수학 문제라서 사실은 약간 노가다성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일러보고 또 돌려보고. 네. 그래서 0이 한 8개 이상 나오는 거 맞추는 일종의 수학 문제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그 채굴자가 이제 보상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너무 복잡한 게 있지만 실제 넌스를 1 넣어보고 또 돌려봐서 0의 숫자 8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종의 굉장히 수학이 요구되는 컴퓨팅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채굴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채굴자 하면 많은 분들 오해를 하시는데 네. 실제 돌 캐는 걸 많이 오해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실제 그런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0의 숫자 몇 개 나올지 1도 오고 돌려보고 2도 돌려보고 그런 수학 문제를 풀어서 나 수학 문제 맞췄어요라고 해서 그런 이렇게 네트워크에 공지를 해서 나 맞췄으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같이 브로드캐스팅해서 맞춘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과정이 돼 있어서 거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 푸는 거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가 이제 넌스 값을 넣어보고 해시 값이 0의 숫자 8개 있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무작위로 나오는 거 있어서 그때 GPU라고 해서 많이 쓰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GPU가 AI 때문에 많이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용산 상가에서도 네. 처음에 이제 채굴자분들이 많이 사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많이 사가지? 그래서 용산에 있던 GPU 팔던 분들이 이게 많이 팔릴까 해서 비트코인을 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많이 팔릴까 해서 용산에 있던 분들도 이제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때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고요. 그때 많은 전기가 소요되는 그렇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컴퓨터의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비트코인의 사용량 자체가 네. 중견에 있는 나라 전기 사용량 비슷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봤던 자료는 한 트랜잭션 처리하려면 미국 가정이 일주일 내내 쓰는 전기를 써야 한 트랜잭션 처리할 수 있는 그 전기가 사용되는 정도로 굉장히 큰 전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21년도 기준으로는 아르헨티나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견에 있는 나라만큼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많은 전기 소모가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 POW, 보통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해서 일을 했던지 증명해봐. 그러니까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해서 작업 증명, 그러니까 합의 알고리즘 중요한데요. 왜냐면 블록체인 혼자 쓸 거면 데이터베이스 쓰면 되는데 네. 여러 합의가 필요해서 그 합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합의한 과정이 POW, 프루프 오브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 대안으로 네.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그러니까 얼마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래서 네. 워낙 수학 문제 많이 푸니까 그런 거 너무 많이 전개 들어가네 안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POS처럼 그런 여러 가지 단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전기를 많이 쓰니까 문제잖아. 그래서 POW 대신 POS, DPoS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합의 알고리즘인 새로운 방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POW랑 같이 또 지분 증명 네. 이것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지분 증명 방식과 같은 에너지 효율적인 이 채굴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면 이 알고리즘은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궁금합니다. 보통의 지금 요즘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머지됐다고 표현하는데 POW가 원래 돌고 있는데 POS로는 요즘 뭐 그런 머지됐다 표현 쓰고 있는데요. 네. 보통 그 전기형 자체가 한 숫자로 따지면 한 뭐 10% 20% 정도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왜냐면 뭐 수학 문제 풀어서 하는 증명했다가 지분이 얼만큼 훨씬 더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에 보통 따지면은 뭐 10%에서 20% 정도 뭐 비율로 뚫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은 일반 POW보다는 많이 네. POS나 DPoS가 방식이 좋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비트코인이 워낙 지금은 메인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POW 대신 POS를 바꿨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직 비트코인은 워낙 네. 그 장식 자체가 POW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선 네. 전기 많이 쓰니까 우리 ESG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디포스, POS 이런 식으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에너지 덜 쓰는 방식으로 좀 가고 있긴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POW랑 POS가 조금 어려운데 이 그쵸. 두 개를 이렇게 따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POW 말 그대로 이제 작업 증명이니까 수학 문제를 너 풀었어 안 풀었니? 그런 일종의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아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해시값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프린터 같은 지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영의 숫자 8개 나오는지 그걸 일러보고 돌려보고 일러보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일종의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마치 수학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고 POS는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회사에서 지분율 따지잖아요. 그거 네. 들어보셨죠? 지분율 몇 프로야? 그래서 네. 따지는 것처럼 뭐 지분이 몇 프로 있는지 지분으로 그걸 작업 증명하는 거라서 보통은 현재는 비트코인은 POW지만 네. 이더리움은 지금 POS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너 전기 많이 쓰잖아요. 그런 하도 많은 챌린지가 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ESG처럼 환경 문제 그런 너무 야기가 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POW에서 POS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그 환경 문제로 돌아와 봐서요. 암호화폐 채굴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거기서 혹시 옛날에 아마 검색해 보시면 채굴장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럼 큰 창고 같은데 그 PC 같은 데가 쭉 쌓여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큼 열이 많이 나올지 아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21년도에는 아르헨티나 전체 전력 소모량하고 네. 비트코인 연간 소모량이 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중소형 나라의 중견 정도 나라는 이미 똑같은 전력을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트랜지션 하나 처리하는데 일반 가정, 미국의 일반 가정 일주일 내내 쓰는 전기가 똑같다. 해서 굉장히 전기량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채굴장의 사진만 봐도 얼마만큼 많이 쓰는지가 눈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저도 채굴장 몇 번 가봤는데 네. 쫙 쌓여 있으면 딱 소음도 크고요. 굉장히 시끄럽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추운 지방 그런 데서 약간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도 최고 따뜻하게 만들게 그런 데도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열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영화에서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채굴하고 있는 장면을 본 기억이 또 맞습니다. 떠오르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또 높은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존 산업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그 기존에 있었던 뭐 제조업체라든지 워낙 전기를 많이 제조 공장 같은 데 있을 때 거의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ROI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전기를 쓰는 걸로 보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만큼 굉장히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많은 챌린지 받는 비트코인을 해서 뭐 너희 뭐 송금하고 수신하는 것밖에 안 하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반 장치 산업하고 봤을 때는 사실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암호화폐 채굴은 어떤 특정 국가들한테만 집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나라의 에너지 사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비트메인이나 원래 채굴 전문 업체 중국이 원래 많았었어요. 어, 중국에서 워낙 그래서 지금도 미국 중국 패권 때문에 뭐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중국 채굴장이 많았던 거 맞는데 중국 정부가 하지 마 그래서 약간 그분들이 해외로 나갔죠. 원래 중국이 많았었다가 비트메인이나 그런 유명한 채굴 업체들 원래는 중국이었는데 좀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요. 좀 중동 쪽 말고 이쪽 중앙아시아 음, 쪽 러시아 쪽 변경 쪽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기료도 싸고요. 아무래도 네. 물가가 싸니까. 그래서 원래 중국이 많았다가 지금 약간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좀 이렇게 다른 외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특히 암호화폐 채굴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또 따로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하는 국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뭐 채굴 작업들이 집중된 국가들에서 어떤 환경적 피해가 더 큰지도 궁금해요. 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이제 워낙 제가 들었던 것도 사실은 네. 이제 그 지역에 원래 전기를 원래 안 썼었는데 네. 댐 근처에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댐 자체도 환경 문제가 발생되는데 네. 거기다가 또 전기 데이터 센터처럼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나라에선 자연적인 부분이 원래 잘 보존하고 있었는데 채굴장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채굴장 자체 사업자는 당연히 돈을 버니까 좋긴 한 건데 그 주위에 있는 일종의 에코 생태계에서는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비싸니까 우리는 이제 원래 네. 약간 외곽 쪽에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러니까 농촌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네. 아무래도 환경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왜냐면 전기 자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또 노트북 뭐 레벨이 아니라 큰 서버 같은 것들을 채굴기라고 해서 GPU가 도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소음도 크고 사실 전기를 많이 먹고 되게 시끄럽고 확실히 가보시면 이제 느껴집니다. 이게 환경이 안 좋다는 걸 저도 몇 번 가보면 근데 당연히 그분들은 돈을 버니까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렉에 쌓여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환경은 당연히 안 좋죠. 그 생태계가 잘 보존돼야 되는데 그런 점은 진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개별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풀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채굴장 원래 전문 업체들이 그런 풀 개념으로 해서 약간 원래는 중국에 많았다가 이제 그런 십시 일반으로 풀 개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아직은 이제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규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규제들을 통해서 어느 뭐 일정 이상하면 안 돼 그런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비트코인은 인정하겠어라고 하는데 나머지 이제 이더리움 프로젝트는 이제 다른 뭐 POW에서 바꾸고 있다든지 그리고 네.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 한쪽 클러스터에서만 거의 모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풀 개념으로 같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좀 대응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규제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이 채굴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규제나 정책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ESG가 들어보셨죠? ESG가 네. 이제 뭐 전체 워낙 좀 대세긴 하죠. 워낙 지속 가능성 얘기하죠. 환경 쪽이라든지 뭐 소셜한 부분인지 가버넌스 네. 것들 이슈에 많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ESG가 워낙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돈을 많이 벌더라도 환경에 대한 이슈라든지 네. 그리고 소셜 그리고 아니면 가버넌스가 잘 돼 있느라고 이제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환경의 완전 기후 변화 특히 이번 여름에도 제가 겪었잖아요. 저도 다리 다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9월 달도 계속 덥더라고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워낙 기후 변화를 느끼고 계실 텐데 네. 그런 관점에서 그 전체 그 에너지 소모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채굴하는 것들을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서 네. 전기값 자체도 높아지고 있고 네. 거기서 환경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환경 이슈가 많아 그러면 제재가 가해지거든요. 음, ESG 그런 것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도 그렇고요. 네. 전체적인 정책 방향, 규제 방향이 네.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면 안 돼라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채굴자 감정에서 그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와 암호화폐 산업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 채굴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굴 부분이 늘어나는데 지금 재밌는 거는 이제 2,100만 개에서 많이 이제 채굴이 돼서 사실은 채굴하는 것 자체는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만 남은 거죠. 그렇다고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노드를 구성하려면 지속 가능하려면 그 노드가 탈중앙성으로 돼 있어서 그 노드가 10,000개, 20,000개 있는데 그걸 계속 돌긴 돌아야 돼요. 사실은 전기를 안 먹으려면 끄면 되죠. 네. 끄면 되지만 불가능한. 끄면 비트코인이 멈추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되면 물론 이쪽이 멈추더라도 이제 10,000개, 20,000개가 있으니까 탈중앙성이 그런 것 때문에 글로벌리는 워킹할 수 있는 모델이긴 한데 문제가 되는 건 너무 전기 많이 쓰니까 노드를 다 동시에 다 셧다운 시켜. 그러면 비트코인이 안 들어오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이제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제가 봐서 그만큼 약간 이제 과도한 예를 든 건데요. 그만큼 전체적인 방향은 좀 에너를 줄여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혁신적인 부분에서 뭐 비트코인도 라이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처리하는 거를 일종의 라이트 네트워크 써서 정말로 필요한가면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포인트는 이제 채굴도 이미 많이 돼서 그런 전기 양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수료만 돌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 뭐 그리고 그 노드 자체가 더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있는 자체에서. 근데 기존 리거시 금융과 연결 융합하는 관점에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인 관점은 좀 혁신적인 것도 전기를 들 수 있는 방향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혁신적인 기술적인 방향은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서 채굴업체들이 탄소 크레딧을 구입하거나 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접근은 좀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뭐 일종의 ESG 차원인 거죠. 우리가 전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많이 쓰는 대신에 우리가 좋은 일도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이제 탄소 크레딧, 뭐 탄소 배출권도 있고 이제 무역하듯이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일부 뭐 자발적 탄소 마켓 자문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보면은 기본적인 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은 전기를 많이 쓰니까 우리 전기를 많이 쓰는 것 대신에 거기 상세에서 우리가 탄소 배출에 대한 생태계를 좀 우리가 좀 기여할게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뭐 채굴자 하는 사람들은 전기를 바로 이렇게 낮출 수는 없으니까 상세하듯이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만큼 크레딧을 구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태계에 기여를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항 자체. 네, 그러면 이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전에 그때 AI 블록체인 융합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워낙 AI 하려면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I 어차피 쓸 때 너희 노드 쓰잖아. GPU 많이 쓰잖아. 그 GPU 쓰는 거를 블록체인 같이 쓰는 거죠. 이왕 쓸 거면 한번 재활용이랄까요? 재활용, 리유즈 같은 개념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방점은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것들은 늘어난 기술적인 방향이 여러 가지인데 비트코인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것들을 확 줄일 수는 없겠죠. 그 노드로 유능한 대신에 이제 다른 2차적인 세컨더리한 부분에서 AI 블록체인 융합을 같이 쓸게요. 그런 식으로 뭔가 융합하면 윤결과 융합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미 POS로 넘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이 레이어 2, 레이어 3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적인 거는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워낙 본질적으로 워낙 십몇 년 된 기술이다 보니까 기술이 오래된 만큼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신뢰성이 있는데 그 기술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방법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노드의 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우리가 AI를 잘 붙일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효율적인 기술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암호화폐 채굴 환경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워낙 전체 ESG나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잖아요.
네.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기술도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저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에너지 효율을 안 쓰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레이어 2 기술, 뭐 머젠에서 뭐 이더리움 2.0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게요라고 하는 거는 이미 큰 방향을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AI 블록체인 용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간 어차피 AI도 쓰고 블록체인도 써야 되니까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써볼게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노드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들은 아마 혁신적인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에너지 효율 낮추는 것도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그렇게 가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미 방향, 로드맵이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일종의 이슈인데,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국가에서 만약에 뭐 CBDC나 뭐 비트코인이 이제 결국은 연결돼 융합되다 보면 노드 자체가 약간 비트코인 사상 워낙 탈중앙성이라 이게 국가가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노드 있는 그 GPU라든지 그 운영 자체가 자체를 아마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건 아마 하드웨어적인 거는 아마 반도체 기술이 혁신이 나오면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십니다. 기존에 있던 돌고 있는데 교체하는 거거든. 일종의 달리는 자동차인데 엔진을 바꾸듯이. 이더리움도 거의 그렇게 바꾼 거라서 뭐 그런 반도체 기술 혁신이 나오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업뿐만 아니라 요즘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자발적 탄소 마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 대신에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 사용하고 이제 그 자기가 자발적으로 탄소 마켓 그 확대가 되고 있어서 아마 투자자분들이나 법인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제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관점에서 내가 뭐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우리 환경도 중요하지. 그래서 자발적 탄소 마켓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탄소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아마 뭐 금융도 민주화가 있지만 이런 이렇게 탄소에 대한 것도 민주화를 시켜서 정부가 하는 것도 정부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역할을 해서 개개인들이 뭐 탄소를 덜 쓰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아마 특히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탄소를 덜 쓰는 면 이렇게 스탬프 도장 찍듯이 그런 것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MZ 세대 새로운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더 오래 살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열심히 비트코인에 이런 거 투자하는 공부도 하시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대중들이 더 암호화폐에 대해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이 대중들이 암호화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는 이 전체 금융 파이낸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전체에 대한 좀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사실은 뭐 2%도 그런 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뭐 바쁘다 보면 기후 환경 얘기는 들었지만 내가 잘 인식 못할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맞게 지금 이제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고민을 하듯이 탄소 이제 이런 문제라든지 기후 환경이 본질적 이유가 뭔지 한번 그런 약간 교육이라든지 그런 캠페인들이 나와서 근데 그것들을 정부하는 역할도 있고요. 아까 말씀했지만 개인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정부 그리고 뭐 산업, 개인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쭉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암호화폐 채굴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전체 생태계적인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지 반도체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직접 채굴하시는 사업자분들 다 생태계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구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채굴장을 잘 돌려서 돈을 벌었는데 너무 기후 변화로 많은 저희가 뭐 건강이 잊혀진다면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렇게 금융과 아니면 넌금융 연결과 융합이 되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본질적인 거에 자꾸 백투 베이직이라고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환경 이슈와 암호화폐 간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등의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그 자체로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그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암호화폐의 발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빈 교수님과 나눈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각자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윤석빈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와 정보 전달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